나는 14주가 되면은 무조건 다 낙태를 허용하고 또 이제 사회적 이유 부득이한 경우에 24개월 6개월 때 낙태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전면 낙태를 허용하게 됩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된다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말 생명을 살리는 낙태를 이제 정하라, 낙태죄를 정하라 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차별금지법도 정의안이 올라가서 지금 계류된 상태에 있는데요. 또다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발의하려고 의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또 서울의 민주당 당사에서 많은 의견들을 하고 우리도 그거를 이 지금 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성별 정체성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장애나 여성이나 또 인종이나 그룹까지 어울려져서 동성애와 성행위와 성별 성전환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된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정당하게 차별 사유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역청을 받게 됩니다. 심각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또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1인 시위를 하면서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올라가 있는데 아마 열띤 책자도 전달하고 성명서도 전달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12시 반까지 집회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내일은 성명서 뭘 전달했는지 저희가 성명서도 낭독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도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예.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아기를 데려옵니다. 맞죠? 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도 아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를 결혼해도 된다고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요. 제가 어제 어느 분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걔네들 그렇게 살면 놔두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게 나한테 상관이 있으면 내가 피해를 볼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피해가 뭔지 혹시 아시죠?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몇 가지 한 6가지의 피해 사례들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것 외에 더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피해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보다 사람의 인간성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간성 파괴는요 너무 쉽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망할 놈이 됐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엔 잘 몰라요. 그게 뭔지. 지금 동성애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의당이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또 발의를 한다는 겁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안 맞고
또 그 내용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 안에 인간성 파괴의 모든 조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학습 효과라고 아시죠? 이미 외국에서 이 피해들, 이 폐해들, 이 문제점들을 이미 다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나쁜 것만 따서 만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는 견뎌낸다고 칩시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애들 불쌍해서 어떻게 그걸 지켜봅니까? 학교에서 학문 선교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직접 가서 여러분이 참관 수업을 하신다면, 그렇죠, 맞습니다. 정신과에 가야 되겠죠. 정말 그거 어떻게 참겠습니까? 내 아기가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학문 선교를 하는 장면을 실습을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초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성이 무너지는 너무 쉬운 방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경제가 조금 힘들어지면 다시 힘을 뭉쳐서 살릴 수 있고, 또 가정이 조금 어려워도 서로 힘을 뭉쳐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 개개인이 무너지면 그 개개인을 누가 일으켜 세웁니까? 이미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왜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방송에서 얘기합니까? 방송에서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어떤 패널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무너질 때에 누군가는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목숨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중에 우리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 중에. 그리고 많이 알립시다. 현대는 정보전이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장악된 지금 현 민주당이 파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소수지만 우리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얘기합시다. 근데 현실적으로 누군가에게 동성애 문제를 꺼내는 게 좀 어렵습니다. 야, 너 동성애 좋다고 생각해? 동성애라는 말이 나오면 반응이 벌써 싸늘해집니다. 여러분, 부탁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완벽한 해답이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릴 때 공부를 했겠죠. 그리고 이걸 보는 사람이 이게 문제다라고 한 명, 두 명, 몇 명은 느낄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이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뭔가 하나의 방법이 된다면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하나 간사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 연합의 김하나 대표입니다. 저희는 잘 따라오긴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방금 저기 민주당 강사에 올라가서 이렇게 성명서와 여기 저희 의견서들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성명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아 생명권과 임신부의 건강을 무시하는 낙태 관련 정부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낙태의 95%가 임신 12주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제출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 관련 법률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무조건 낙태를 허용하며 낙태의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 경제적 사유에 대해선 24시간의 수료만으로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고 임신부의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1.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우선한다. 태아는 여성 신체의 일부가 아니다. 태아는 모체와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임신, 수정 순간에 이미 유전나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미 고유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태아는 자신의 심장으로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성장 발달한다. 엄마는 엄마의 심장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태아는 태아의 심장으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2.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하는 낙태 전면 허용을 인정할 수 없다. 임신 10주가 넘으면 태아 신체가 급속도로 성장한다. 임신 14주 때 태아는 키가 10에서 12cm, 몸무게 70에서 120g을 가진다. 심장이 뛰고 모든 장기의 기본 구조 형성이 완료된 상태다. 뇌가 생각도 하고 신경계가 고통을 느낀다. 이 기간에 태아는 손으로 탯줄을 잡기도 하고 엄지손가락을 빨기도 한다.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가 전체의 96%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고려하면 정부 개정안은 낙태의 전면 허용과 다름없기에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임신 10주 이주의 낙태는 위험하다는 전문의들의 과학적, 의료적 견해에 비추어 임신부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다. 3. 임신 24주까지 사회 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의 허용을 인정할 수 없다. 임신 24주 조산아의 생존율이 55%를 육박하는데 이런 아기를 낙태한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이다. 또한 아기가 성장할수록 낙태 시 임신부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도 커진다. 그러기에 임신 24주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임신부의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사회 경제적 사유의 개념과 범위 자체가 법리적 관점에서 모호하고 사유에 대한 충족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사회 경제적 사유의 낙태는 낙태의 전면 허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성소득의 타락과 생명 경시 풍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에 동의할 수 없다. 성범죄 또는 은친혼의 결과이거나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양해하나 그 외에 사회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한 낙태의 허용은 무책임한 성행위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함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낙태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낙태는 여성의 심신을 크게 상하게 하고 가장 연약한 여자인 무고한 생명만 살해할 뿐이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죽여도 되는 생명은 없다. 여성도 임신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임신 가능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임신 중단 권리이지 이미 잉태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가 아닌 진짜 살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14주 이내의 이미 낙태와 24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2.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임신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법안을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3. 온 국민이 다 함께 낙태를 해결 방안으로 여기는 생명 경시 풍토를
지향하고 남성, 여성 모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 존중 문화의 형성에 힘쓰자. 이상 건강관 부산만들기 연대의 여러 단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입양맘입니다. 그래서 이 낙태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9살인데요. 그 아이가 낙태 위험에 있었을 그 시기에 생모가 낙태가 아닌 아이를 낳는 것을 결정해 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이런 낙태 처벌법이 없었다면 이 아이도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그 핏덩이가 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만 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입양맘들이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입양맘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가져본 부모라면 누구나 저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리시나요? 지금 저희가 뒤에서 문단서 가서 제출하고 왔는데요. 잘 읽어봐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과 지나가는 분들 다 듣고 알았으면 싶어서 세세하게 적어 왔습니다. 한국어로. 먼저 전혀 읽어볼게요.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가치 판단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이걸 제가 조목조목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법은 법적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졸속 법안입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기에 헌법을 위시한 모든 법률에서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부당한 차별을 금하는 다양한 영역의 개별적 차별금지 법안들이 이미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비한 인권 사각지가 있다면 현행 법안들을 수정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 개별차별금지법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언급하기 힘들지만 양성평등에 관한 것, 장애인 차별 금지하는 법, 연령 차별 금지하는 법, 또 출신국가 차별 금지하는 법, 또 실효된 전과에 대한 차별 금지법이며 고용 형태에 대한 차별 금지법 등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보편 타당한 차별 금지 사유 속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정당화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끼워 넣어서 동성애, 동성은 합법화를 깨하는 범국민적 기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성별, 장애, 연령 등과 같이 차별 사유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실제적 차별 규제에 더 효율적인 반면에 다양한 사유를 뭉뚱그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보편 타당한 사유의 규제보다는 동성애, 동성은 합법화에 걸림이 되는 동성애 반대 의견들을 위축시키는 법적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이 법은 국가 공동체의 존속 발전에 기여해야 할 법의 기능에 반하는 법안입니다. 먼저 법은 강제성을 가지는 자율적 사회 규범이기 때문에 도덕의 최소한이 되어야 하며 국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는 것은 보호 종료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억제 지향하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차별금지의 사유에 포함된 것을 법으로 보호하고 이에 반하는 것을 규제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보호 육성하고 윤리, 보건, 교육, 지성과 양심 등의 이유로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가진 국민들을 처벌 위축시키는 것은 국가 공동체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 차별금지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차재형 같은 단체 등에서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가 이 법의 목적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성애 젠더리즘은 트랜스젠더리즘을 인권과 자유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과 심지어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무제한의 인권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회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교동률에 의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동성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며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라고 몇 차례나 거듭 판시했습니다. 세 번째,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즉 동성성행위나 성전환 등은 성별, 장애, 인종, 사회적 신분 등과 동등한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있는 과학적, 사회적, 윤리적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면접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동성애 선천별 주장은 우리 게놈 연구와 같은 과학적 진보로 이미 무력화되었습니다. DNA 유전 정보를 다 읽고 있는 이 첨단 과학 시대에 통하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간혹 동성애 동정 노론을 목적으로 유포하는 편향된 정보만 접한 일부 정치인들이 동성애 성향이 선천적이라거나 절대 변하지 않는 거라는 무지한 주장을 펼치기도 하지만 실제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성애 인권 활동가들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는 동성애 성향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성향 부류가 있고 또 수시로 변하거나 또 여러 성향이 중복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고 가변적인 성향에 생물학적 성별과 동등한 법적 위치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며 무익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만 발생시킵니다. 동성애자들의 주장과 달리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성애 문제를 윤리 영역에 맡겨두었지 공권력으로 처벌하거나 억압한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윤리 도덕과 미풍양쪽에 반하는 동성애를 해삼스럽게 공론화시켜서 사회적 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왜곡된 입법은 교육의 왜곡으로 헤어집니다. 다음 세대의 성윤리와 교론관을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삽입된 성적 지향에 근거해서 엄청난 동성애 옹호 활동으로 청소년 에이즈 감염 급증은 물론 다음 세대의 건전한 성윤리와 교론관을 훼손시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의해서 차별심사기구로 지정되어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면 더욱 강력한 동성애 옹호 활동을 펼칠 것이고 결과적으로 성윤리와 교론관의 파괴가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국민들은 물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조차 그 의미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가운데 기만적으로 국가인권위 법안에 삽입된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를 최대한 빨리 삭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은 유아와 아동기 때부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 조정하는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리적 충돌이 아닌 자기 마음이 원하는 성을 선택할 수 있고 동성 결혼도 정상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될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남자아이가 여자로 성별 정정을 하고 또 3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이가 남자로 성별 정정하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잉 입법과 왜곡된 교육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마다 부모의 자녀 양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옹호 교육을 거부할 수 없게 되고 미성년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부모의 자녀 양육권을 박탈하는 법까지 생겨서 부모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파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이 법적 차별금지 사유로 등급되어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이 정상화되면 마치 우리 인류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가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옹호인 것처럼 다른 가치나 인권을 무시 억압되는 역차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발언해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30분까지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켜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여러분 제가 아까 노래 악보를 좀 드렸는데 그걸 좀 잠깐 보아주실래요? 노래 악보에 보면 노래 악보를 보면 가사가 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네, 가사를 보시면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를 왜 민주당이 앞장서서 무슨 홍위병 마냥 왜 그걸 진행을 하는지요. 이미 정의당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성혼 그 법입니다. 그 안에 다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법이 딱 통과되면 물꼬가 탁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막 뛰어나가려고 하던 악한 것들이 이 문이 싹 열리면서 파도 밀물처럼 엄청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 중요한 장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우리 같이 부르고 구호한 후에 마치겠습니다. 이 노래는 나는 못난입니다. 아시는 분 같이 합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아기가 태어나죠. 가정이 되죠. 오손도손 사는 모습 아름다워요. 그런데 민주당이 왜 싫은가 봐요. 왜 그게 싫은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걸 왜 앞장서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만드네. 정신 나간 민주당 혼내줍시다. 나라 망치는 민주당 해체합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5,000년 동안 가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아기를 낳고 5,000년을 이어왔습니다. 오손도손 살면서 행복한 이 아름다운 가정과 사회를 그런데 왜 민주당은 싫어합니까? 싫은가 봐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그런 법 만들지 마십시오. 동성애를 그거 없어도 우리 잘 삽니다. 퍼뜨리려고 하네. 정신 나간 민주당 혼내줍시다. 나라 망치는 민주당을 그렇게 하면 해체될 겁니다. 정신없는 민주당을 혼내줍시다. 나라 망치는 민주당을 해체하기 전에 잘하십시오. 한 번 더 노래합시다. 한 번 더 한 후에 구호로 끝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아기가 태어나죠. 가정이 되죠. 아름다운 가정. 오손도손 사는 모습 아름다워요. 그런데 민주당은
정신없는 민주당을 혼내주자 혼내주시다. 나라 망치는 민주당을 해체합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아기가 태어나죠. 가정이 되죠. 오손도손 사는 모습 아름다워요. 그런데 민주당은 싫은가 봐요. 차별금지 법을 만들어 동성애 퍼뜨리지 마라. 퍼뜨리려 해. 정신없는 민주당 혼내줍시다. 나라 망치는 민주당을 해체합시다. 정신 나간 민주당 혼내줍시다. 나라 망치는 민주당 해체합시다. 자,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간성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모든 인간의 미래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 하고 하는 민주당과 그 이상민 의원은 즉각 발의를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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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강행을 하면 민주당은 반드시 해체될 겁니다. 민주당은 우리의 이 외침을 무시하지 말고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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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민주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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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진 하나 찍고요. 이 사진은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알려서 또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되기 위한. 네. 우리 다 모여서 계단이니까 빨리 오셔서. 부채 들고. 맨 밑에 티켓 쫙 세워주시고. 티켓 안 준 분들은 네. 예,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참여 금지법에 대한 반대 시위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